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급등을 하던 시장이 오늘은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장 초반보다 양시장 모두 낙폭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변했는데요. 유한양의 기술 수출 소식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한미약품 예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지금 실검에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부터 좀 살펴보자면 거래소 상황은 코스닥보다 많이 좋지 못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운송장비, 현대차의 파업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급락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나 했는데 오늘 업종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인데요. 엔터 게임 업종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도 오후 들어서 투심이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 지난주 폭락 이후에 급등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기대감은 있는데 짚어볼 만한 것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장 내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부터 이란 제재 영향들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해보면서 오늘 남은 시간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전략들,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전해드린 대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2년에 대한 평가이자 미국 차기 대권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새로 선출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미 언론과 정계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은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9월보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보다 감소하긴 했는데 여전히 세계 8위 수준 유지했습니다. 보유액 감소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른 통화의 달러 환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포인트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주로 자동차 부품업과 기타 금속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감소폭이 커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업의 불황이 협력업체 등으로 옮겨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 국내 주식시장은 1시간 늦게 문을 열고 1시간 미뤄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5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을 평소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고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으로 1시간 늦춰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화, 금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 시장과 일반 상품 시장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되거나 거래 시간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37%의 하락, 일단은 급락세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206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79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2056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 찍고 지금 207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10시, 11시경에 장중 급락이 쭉 나왔던 시장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이 파네요. 좀 다시 들어오나 싶었던 외국인 1,607억 원이나 오늘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 쪽이 좀 많으면서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017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연기금이 26억 원 팔고요. 투시는 25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5,342억 원 강하게 매수 오늘 들어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3%대 하락하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1.69% 올라가면서 24만 원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유한양행에 대한 시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7% 조정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파란불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104,000원, 103,5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면서 5%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노조의 파업 지금 얘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안 좋은데 파업 이야기까지 다시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도 11만원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빠지면서 10만 7천원대 거래됩니다. SK텔레콤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금융주들 모두 조정 나오고요. SK이노베이션도 조정 나오면서 20만 4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네이버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는데 낙폭이 꽤 큽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689.23포인트, 1.42포인트 하락하면서 690포인트 아래로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거래소와는 좀 상반된 흐름 확인이 됩니다. 680포인트부터 693포인트대까지 쭉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개인이 삽니다. 1792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도 나오는데 기관 911억 원, 외국인은 843억 원 순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만 사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까지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CJENM 장중에 2%대 낙폭에서 1%대까지 줄였고요. 포스코캠텍도 7만원 초반에서 지금 지지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상승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 코오롱티슈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들 이어갑니다. 코오롱티슈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조정 나오면서 20만원 위태위태하고요. 메디톡스가 낙폭을 좀 줄여가긴 하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요. 컴투스 올라가고 제넥신 올라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올라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SK머티리얼즈 18만원이 살짝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원 2원 40전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반등이 장 후반에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체크 포인트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의 후속적인 매수는 좀 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낙폭이 좀 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크지만은 여전히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으로 주요한 악재였던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완화 기대감이 아무래도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미중 정상이 얘기를 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쪽은 아무래도 선거 관련돼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한 게 아니냐. 특히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만 한정을 짓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환율의 안정세가 지켜졌던 모습들. 그래서 원화나 위안화가 다시 평가 절하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이 좀 움직이고 있다. 특히 실적 호조가 강했던 종목 중심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계속 눈여겨 볼 부분들이 첫 번째로 미국의 중간 선거죠. 이제 내일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은 예측하는 결과, 특히 민주당이 하원, 이제 공화당이 상원에 대한 흐름들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되 여전히 통상무역 관련된 압력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말씀드렸던 11월 26일 G20 정상회의 전에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이 성과를 보일 것인지, 게다가 11월 21일 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타결 여부들, 또 하나 한국의 금통위가 있죠. 10월 달에 물가 수준이 2%대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는 금리 인상 쪽에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잠재울 요인이 아니라 우려감들이 좀 더 크다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던 기조의 한 30%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2100선에서 2130선은 가장 또 중요한 저항권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720선 중심으로 저항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악재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낙폭 과대 이후에 회복세와 이어지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위안화 관련된 쪽의 동향들, 특히 달러당 7위안까지 올라가면서 안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안 좋은, 특히 불협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 관점 쪽에 대한 한정적인 대응과 함께 저항권 쪽에서는 비중을 계속 축소하자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눌려있던 항공주들이 조금씩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주가도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항공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존 악재가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유가였고요. 거기다가 원화가 이제 약세였던 모습들, 거기서 좀 약간 이제 113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여행지의 천재지변 관련된 지진이나 쓰나미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들어오는 모습들과 함께 이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너무 많이 하락했다. 이 관점 쪽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10월달 국내 여객 수송량이 11.4% 작년 동기 대비 늘었다라는 관점들이 일본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하나 연말을 겨냥한 화물 수송량이 한 6% 이상 늘었다라는 관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이 비수기 측면이다 보면은 한정적으로 화물 중 수송 중심의 호조세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일단 여객 수요까지 동반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겨냥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력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나 환율에 대한 동향들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관점 쪽에서 완전한 주가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보다 일단 낙폭 과대를 반응하는 정도 쪽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관련된 종목 쪽에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룹 리스크 이후에 변화되는 기대감들이 높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를 끌어올렸던 만큼 아무래도 어떤 지금 지주사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나 아니면은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좀 더 높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높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한진칼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향후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바쁘셔가지고 네. 조금 전화로 대체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또 투자 여러분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하고 만나 뵈야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본론 들어가서 바로 여쭤볼 텐데 국내 주식시장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면서 아직 좀 이른 모습인가라는 얘기들이 들고 있어요. 반등이 네. 언제쯤 되면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반등은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 11월 5일, 내일이 11월 6일. 계속해서 주목해왔던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또 이어서 또 열리는 FOMC까지 확인한 다음에 한 2, 3일 뉴욕 시장이 이렇게 그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걸 갖다가 확인해가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한번 띄워주신다면 말이죠. 사실 지난주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특히 금요일 날은 우리 지수는 정말 많이 올랐죠. 그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싶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의 무역전쟁 타협 관련한 희소식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못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에서는 200일선을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상으로는 2750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뭐 하루 걸음이긴 합니다. 가려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만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신다면 월간 차트를 봤을 때 좀 전에 살폈던 일간 차트와는 달리 일간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본다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월간 차트를 보고 있자면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시장에 진입을 해도 해야 된다. 우선 제일 큰 거는 MACD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 너무 높습니다. 과매수권이죠.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지난번 161.8, 1.618배를 갖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3,000포인트 초반까지는 S&P 500은 가져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기술적 판단이 나오는 국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주당 주가 떨어지는 꼴 보고 싶으면 민주당 찍어라 하는 트위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준이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좀 도비시하게 완화적으로 해준다면은 2,800 내지 2,900까지는 반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트위트에서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연준이 좀 물러서 준다면 3,000은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찍어줘야 될 그 트위트에서 2,800에서 2,900 이렇게까지밖에 언급 못하는 걸 본다면은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을 좀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월간 차트도 잠깐 눈으로 보신다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4.236배를 갖다 살짝 올랐었던 것, 이것 역시 기술적 속임수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 우리 코스피 주간 차트 한번 넘겨봐 주시죠. 가슴 아픈 사실은 그겁니다. 저기서 결국 우리가 박스피라고 생각했던 저 부분을 갖다 열고 올라갔던 것은, 그 시발점은 2016년 11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였죠. 그렇다면 이번 10월 급락으로 저기까지 밀려왔다는 얘기는 이른바 트럼프 랠리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던 부분은 10월 급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연초 2월부터 시작한 이 하락장에서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점을, 이 상승 랠리의 저점을 낮춰서 2011년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1644 근방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본다면은 이것으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 상승폭의 61.8%라고 하는 레벨까지 이번에 찍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으나, 이후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 확인하신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폭의 반등은 나왔지만 이번 주에 하나하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란 제재 같습니다. 이란 제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몇 개 나라를 뭐 하겠다,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제유가 흐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또 변수가 될 텐데, 국제유가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그러면 먼저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이란의 석유 수출 현황이라고 제가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금년 9월까지 이렇게 이란의 대외 수출 현황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한 4, 5, 6월쯤에는 월간 250만 배럴, 여기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거죠. 일간 250만 배럴 이상 이렇게 수출하던 이란이 지금은 이제 200만 배럴을 내려와서 150만 배럴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죠. 줄긴 줄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수출 비중 갖다가 크게 차지한 나라들 아래쪽부터 보시면은 차이나, 중국, 인도,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국이죠. 터키, 이태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외신들이 따르면은 뭐 시차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죠. 오늘부터 이제 이란의 대외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가 발동합니다만 8개국은 예외를 두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서는 그 8개국이 어쨌거나 EU는 제외됩니다. 그러니 아까 보셨던 그 도표에서 이태리가 터키 다음으로 뭐 수입 많이 하고 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제외될 거예요. 여전히 원유 수입을 못 한다는 쪽으로 갈 겁니다. 반면에 지금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인도,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한 그 8개국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번 이 이란 제재가 말은 컸습니다만 물론 조건은 6개월간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급격하게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줄여 나가서 결국은 끝내 이란으로부터 수입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 하는 미국의 주문인데요. 중국, 인도, 한국 이런 식으로 포함된다면은 지금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그림 하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솔레이마니 장군하고 또 붙었네요. 저기 Sanctions are coming 무슨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미국 드라마를 갖다가 패러디했다고 하는데 왼쪽에 저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다가 지난주 후반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I will stand against you. 그럼 내가 상대해주마 당신을. 이것은 결국 그 샘 솔레이마니라고 해서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그때 로하니 대통령하고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을 때 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기도 합니다만 이란 군부의 실세인 저기 솔레이마니 장군이 내가 상대해주마 했던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끈하나 싶었는데 트위터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또 세게 나와서 그런지 지금은 중간선거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 위클리 차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일단은 그동안 유가 하락분에 대해서 조정으로 볼만한 레벨까지는 다 본 이후에 지금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때문에 이란 제재를 한다면 유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죠. 중국까지 그 예외국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자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것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뭐 원유 수요에 대해서 계속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결국 유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증시에는 다소 고무적인 변수로 꼽힐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지금 상세히 하나하나 좀 잘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또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로 지금 다가왔는데 뭐 치열한 접전이다.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보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격차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뭐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여기에는 이견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 궁금하네요. 네. 오늘 아침 뭐 조선일보에서 정리한 그 그래픽을 갖다가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신다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의 하원을 갖다가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지금 뭐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죠. 하원에서 235석 갖다가 지금 여기가 과반수는 218석입니다. 218석인데 그 아래쪽에 큰 지도에 나와 있는 하원 왼쪽 그림 보신다면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죠. 경합을 보이고 있는 36개 선거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판세가 결정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218석이라고 하는 과반수를 얼마나 넘을 것인가.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뭐 225석 이런 얘기도 나왔고 230석도 넘을 수 있다 했습니다만 정대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간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야말로 이거는 투표함을 까봐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야말로 뭐 하루에 두세 군데씩 이른바 그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뛰고 있는데요. 저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뭐 그래도 한두 석 차이라 하더라도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번에 선거가 있는 그 지역구에 현역들이 민주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몇 군데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상원을 갖다가 장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뭐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공화당 의원들이 차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청문회다운 청문회 한번 없었던 그런 미국 정치판에 이제 여러 가지 태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인권 문제가 되었건 미중 무역 문제가 되었건 뭐 하다못해 감세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매번 의회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은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선반영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시장에 충격적인 어떤 그 변수가 되려면은 민주당이 시장 예상보다도 더 많이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결국 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또 덤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이후의 태도 변화가 역시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몇 석을 차지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측면들이 제고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라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쪽으로 가볼 만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용의가 없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대화한 뒤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 국내 언론들 주말 헤드라인 보니까 거의 뭐 화해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화해 무드로 돌아선 건지 궁금하네요.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화해하고 싶어하는 게 역력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제1회 국제 수입 박람회가 있었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연설까지 하고 했는데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안 좋다, 자유무역주의로 가야 되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 들으란 듯이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갑자기 나 시진핑 주석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참 좋은 대화했고 심지어 불머 같은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에다가 이 무역전쟁 갖다가 합의로 이끌기 위한 어떤 뭐 초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만들어봐라,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뉴욕장이 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지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해서 미중 간에 풀릴 것 같이 금방이라도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붕괴하고 무슨 뭐 로켓맨, 리틀 로켓맨 이렇게까지 했던 그 북한에 대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는 친구고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갖다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모든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뭐 블룸버그의 그런 보도, 초안을 잘 만들어라 했던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는 식의 어떤 미 행정부 내의 고위 관료들의 언급들이 보도되면서 시장은 헷갈린 겁니다. 이거 역시 트럼프 특유의 선거를 앞둔 립서비스 내지는 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죠. 한 가지 이렇게 사태의 추이를 보면은 중국은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부드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경우 또 하나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좀 지는 거야. 역사적으로 늘 졌는데 나는 어쨌거나 2년 후에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더 해야겠어. 나는 그쪽으로 만약에 마음을 굳히고 또 정책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변덕스럽고 거칠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또 레토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 전부 그렇고 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그것이 팔로스루가 약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위로 오르는 흐름. NDF 시세에서 1111원까지 떨어졌던 우리 환율이 뭐 한 18원 근처에서 마감은 했습니다만 오늘 장 열려서 또 20원 위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믿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 쉽게 또 그 시장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사태가 우리 화해하자, 악수하자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사태는 분명히 아니라 꽤 멀리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합의돼야 될 양국 간의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세요. 예. 단순히 이것이 무역전쟁의 차원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 흑자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미국 거 많이 사다 주고 아니면은 좀 성의 표시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미국에 공장 좀 짓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 좀 고용 늘려주고 이런 정도로 뭐 끝날 만한 사안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의 추이를 보자면 이거는 결국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건 집권당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불가피한 역사적으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런 그동안에 너무 말을 왔다 갔다 바꾸던 사람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신뢰를 못 주기도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세상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장 큰 이슈들이기도 한데 이 외에도 FOMC도 있고요.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 뭐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즐비한데 이슈들 한번 정리하면서 주의할 사항들 좀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뭐 깜짝 놀랄 만합니다.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25만 개 지난 10월 달에 시장 컨센서스는 19만 개로 나오죠. 20만 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25만 개나 일자리가 늘었다. 그리고 실업률 3.7%, 역사적 최저치. 그다음 저 아래쪽에 3.1%라고 표시된 거. 저것이 결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저게 YOY, 즉 전년비로 3.1%나 올랐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는 지표인데, 고용지표 가운데. 저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연준을 갖다 압박한다 하더라도 저런 지표가 나오는 상황 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 쪽으로 돌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이죠. 설마 11월 FOMC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게 하겠습니까만 결국 금년 들어서 3번 올렸던 금리 12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국내적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번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라서 FOMC 결과는 그날 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거 결과 나왔던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이나 옵션 지수 선물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거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2조 가까이 지금 지수 선물만 봤을 때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에서는 상당히 하방 쪽으로 지금 구축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옵션 만기일도 만만치 않은 옵션 만기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옵션 만기일까지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한마디로 투자 보수적으로 이번 주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